자, 지금부터 기질에 대한 유형을 소개하고 그에 맞는 양육법, 육아 팁들을 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며칠 전 댓글에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제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아이의 행동이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지치게 하는 경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행동들, 뭐가 이렇게 문제이기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가장 먼저 기질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기질을 한 번쯤 다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육아서를 보고 있는 도중에 그런 댓글을 보았었고, 이전에 문화센터에서 보이는 아이 행동 관찰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제가 코칭을 드릴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이 아이의 기질은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프라인 부모 상담을 하더라도 아이의 발달 검사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조건 이 기질 검사를 반드시 하고 그 기질 검사 결과지를 함께 다루고, 기질에 따라 그리고 그 양육자의 기질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코칭을 드립니다. 기질을 알아야 아이의 이해할 수 없던 행동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왜 양육자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죠. 오늘 영상에서 개개인의 기질을 다 다뤄드리지는 못하지만 내 아이의 기질 유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기질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가 그리고 양육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정해진 이 기질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사실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 보통 18세 정도가 되어야 양육자의 양육 태도, 자란 환경, 그리고 아이의 직접 경험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말은 즉슨 기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기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아이의 기질과 양육자의 기질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이가 흔히 말하는 예민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났어도 양육자가 똑같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질이라면 크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양육자가 쉬운 기질을 타고났는데 아이는 예민하고 섬세한 기질을 타고났다. 당연히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든 부분이겠죠. 또 반대로 엄마는 예민하고 섬세한 기질을 타고났는데 아이는 상대적으로 쉬운 기질이다. 누가 힘들까요? 아이가 힘들 것 같죠? 아니고 둘 다 힘들어요. 아이는 옷이 좀 젖었거나 뭐가 묻었어요. 괜찮아요. 마를 때까지 신경 쓰지 않고 잘 기다리고 잘 놀 수 있는 기질인데, 엄마는 뭐가 조금만 묻어도, 조금만 젖어도 못 견디는 거예요. 잘 놀고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닦여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어요. 잘 놀던 아이가 당연히 엄마가 이런저런 터치가 있으니 불편하죠. 놔뒀으면 그냥 잘 놀고 넘어갈 텐데 엄마가 건드릴 때마다 울어요. 아이도 힘들고 매번 이렇게 닦이고 씻길 때마다 우는 아이 때문에 엄마도 힘들겠죠. 자, 그런데 무슨 복인지 아이도 쉽고 순한 기질이고 양육자인 나도 쉽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기질이다. 육아가 굉장히 편하죠.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양육에 있어서는 분명히 크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것은, 아무래도 예민하고 까다로운 섬세한 아이들에 비해서 순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손이 좀 덜 가요. 이 말은 발달적 측면으로 봤을 때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자극을 덜 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배가 고파도, 기저귀가 조금만 젖어도 엥 하고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양육자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한 번 더 안아주게 되고 눈 맞추고 스킨십 하면서 언어적으로도 불편했어, 응가했어, 자연스럽게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쉬를 해서 기저귀가 좀 젖어도 울지 않고, 졸려도 모비를 쳐다보고 혼자서 잠이 들고, 엄마가 집안일을 하고 있어도 보행기만 태워놓으면 잘 노는, 잘 기다려주는
키워주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오감각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자극을 덜 받기 때문에 발달이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좀 순한 것 같다 하시면 편하구나, 고맙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아이와 눈맞춤이나 스킨십, 언어적 자극을 계속해서 좀 의도적으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질에 대한 유형을 소개하고 그에 맞는 양육법, 육아 팁들을 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또 필요하시다면 기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기질이 정해진다고 하였고 그 반응 양식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임상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클로닝거 교수의 기질 성격 검사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또한 제가 읽다가 참고하기도 하고 또 추천도 드리고 싶어서 이 육아 불변의 원칙이라는 책에서도 소개된 부분이기도 해요. 육아서 추천해주세요 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었는데 보다가 내용이 좀 괜찮다,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하다 하는 책들이 있으면 이렇게 틈틈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질의 유형은 위험 회피 성향입니다. 위험하다고 느껴지거나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행동이 위축되는 유전적 경향성을 말합니다. 이 성향의 아이들은 낯선 사람, 낯선 장소, 심하게는 낯선 물건에 대해서도 쉽게 겁을 먹고 무서워합니다. 어떤 것이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단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런 친구들의 경우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들을 잘 하지 않고 정해진 규칙이나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고 또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숙하게 잘 해낼 수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양육 팁을 드리자면 양육자가 조급해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여기 한번 같이 볼까? 뭐가 있나?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먼저 내밀기보다는 양육자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안전한 것이라는 것,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났더라도 한 번에 그 사람에게 아이를 넘겨주는 것보다는 또는 낯선 공간에 도착했을 때 아이를 도착하자마자 내려놓는 것보다는 눈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양육자가 최대한 가까이에서 안고 있거나 옆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 추구 성향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도 하고요.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무언가에 본능적으로 끌리고 행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유전적 경향성을 말합니다. 이 친구들은 새로운 뭔가가 자극이 있을 때 호기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아이들 있죠. 키즈 카페에 갔어요. 엄마가 신발도 벗겨야 하고 이런저런 주의사항도 알려주어야 되고 주문도 해야 되는데 이미 아이의 눈은 휘둥그레, 몸이 먼저 튀어나가는 그런 아이들, 또 마트에 가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만져보고 조작하고 사달라고 떼쓰는 이런 아이들이 있죠. 지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거절당하거나 제지당했을 때 굉장히 쉽게 화를 내거나 울고 떼쓸 수 있고 또는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상황들을 잘 견디지 못해요. 식당 가면 당연히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요. 쇼핑할 때 유모차에 앉아있기 힘들겠죠. 이런 친구들의 부모나 또는 담임교사가 이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기질은 나쁜 기질, 좋은 기질이 없는데 이런 기질들이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수용하지 못했을 때 아마 아이가 너무 산만해요, 주의력이나 인내심이 좀 부족해요 라고 평가될 수 있고 꾸중을 좀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의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밝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 수 있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거부감이 없어요. 직접 해보고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그런 용감한 친구들이고요. 또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친구도 쉽게 사귀고 사회성이 좋고 리더가 될 자질도 충분해요. 다만 이 친구들을 양육할 때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반복되는 일과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공장소, 어린이집, 가정 이런 곳에서 꼭 해야 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상의존 성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합니다. 이 친구들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만큼 마음이 따뜻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친구들이나 부모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기 때문에 친구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도 긍정적이죠.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다른 친구가 뭔가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선생님이 굉장히 속상하게 했을 때 직접 그 친구들을 꾸중하는 그런 흉내들을 내기도 해요. 하지만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감정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 힘들어하거나 조금만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는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 동생이 미울 수도 있는데 표현을 못하거나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내가 예뻐하고 잘 돌봐야 엄마 아빠가 기쁘고 나를 좋아한다. 내가 양보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부모가 동생을 조금만 더 안아주고 예뻐하는 경우에 동생에게 집중해도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상행동이나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돌발적인 공격성 등등 그런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양육할 때는 반드시 엄마나 아빠가 단둘이 또는 셋이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창한 여행이나 나들이가 아니더라도 아이와 빵가게를 가서 빵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엄마나 아빠, 친구, 동생이 상처받을까봐 보다는 아이가 자기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고 무조건적으로 남에게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기보다는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속 성향입니다. 쉽게 인내력 기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속적인 강화가 없더라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이나 한 번 느꼈던 성취감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하려는 유전적 경향성을 말합니다. 이 친구들의 장점은 뭔가 방해 요인이 생기더라도 하려던 것을 끝까지 해내는 지속적으로 매달리고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도 참고 수행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소근육 발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단추 잠그기가 지퍼 잠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면서도 스스로 해내고자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좋아하는 놀이, 또 추천해주고 싶은 놀이는 퍼즐 놀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한두 번의 보상이나 칭찬으로도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키우기가 수월한 그런 좋은 기질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친구들을 양육할 때에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놀이나 게임을 할 때 지는 것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요. 무언가를 즐기기보다는 이기기 위해 하려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육자는 놀이나 게임은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떨 때는 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험들도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 친구들은 융통성이나 유연성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아이가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각도로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서 융통성을 좀 길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뭔가 해냈다는 결과물에 대한 칭찬이나 보상보다는 그 과정을 어떻게 즐겼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내 아이가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지 체크해보셨나요? 기질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양육자와 아이의 기질이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질은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질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어서 아이가 자아가 형성된 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기질에 따라 부족한 부분은 18세까지 다양한 직접적인 경험과 부모의 양육 방식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겠죠. 제가 직접적으로 모두의 기질 검사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아예 기질 검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을 해주고 아이의 기질에 따라 발달이나 육아법들, 또 부모의 기질과 비교 분석해서 상담들도 해주더라고요. 위드유나 그로잉맘 등등 양육자의 상황에 맞는 기질 검사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셔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도 아이를 이해함에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상담 받는 것이 번거롭고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의 발달이나 관찰되는 모습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양육자가 특히 힘드신 부분들도 같이 써주시면 민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또 구체적인 코칭들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민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